2025학년도 2학기 생명과학 1 1차 지필평가 대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3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은 사람 피부의 냉점과 온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쭉 자료 읽어봤을 때 얘들아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다 읽고 나서.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활동전이 발생 수가 나와 있고요. 온도, 기억, 니은, 디귿일 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과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기억은 냉점과 온점에 연결된 신경이 비슷하게 활동전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 어떤 특별하게 냉점을 좀 더 자극하는 저온이나 온점을 자극하는 고온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말은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체온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냉점이 훨씬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억은 온점 연결된 신경이 훨씬 더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는 저온 자극이겠죠. 30도의 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고온 자극인 42도의 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은 체온 범위인 36도의 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 기억은 30도가 아니라 동그라미 기억은 36도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자, 니은의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의 혈액량은 언제가 더 많나요? 고온일 때 더 많은 양이 있죠. 그러면 기억은 36도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30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니은은 보기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단위 시간당 땀 분비량도 얘들아 보시면 생각하면 우리는 고온일 때가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니은은 30도였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은 42도이기 때문에 30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보다 42도일 때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표가는 사람 ABC에서 내분비샘 이상 부위와 증상을 나는 사람 기억 니은 디귿의 혈중 TSH와 티로신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A, B,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동그라미 A는 과다와 부족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가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 A는 갑상샘 이상으로 티록신 분비가 과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티록신 분비가 이제 갑상샘 이상으로 많이 분비가 되니까 혈중 티록신 농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절합니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티록신의 분비를 줄이라는 명령을 할 거고요. 그럼 그 명령에 의해서 그렇죠. TRH의 분비도 줄 거고요. TSH의 분비 둘 다 줄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RH와 TSH가 모두 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상샘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를, 즉 특히 TSH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티록신의 분비가 계속 많아지는 증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전혀 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얘는 갑상샘 이상으로 티록신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와 TSH의 분비를 모두 늘리라는 명령을 할 거고요. 그로 인해 TRH와 TSH 분비량이 모두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SH의 정보를 갑상샘이 읽지 못해서 티록신은 계속 적게 분비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뇌하수체 전엽의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전엽은 내분비샘으로 TSH를 생성 분비하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뇌하수체 전엽이 이상하면 TSH의 분비가 과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억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른쪽 표 나를 보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나를 보시면 보기 기억 TSH의 분비는 티로신의 분비는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많으니까 TSH의 분비는 줄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영양, 자, TSH는 적은데 티로신 분비는 과다인 누가? A가 사람 기억임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티록신의 분비는 부족입니다. 티록신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TSH의 분비량은 늘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티록신의 분비가 준 B가 디귿임을 알 수 있고 니은은 C입니다. 그럼 C 같은 경우는 TSH 분비도 적고 티록신의 분비도 적다. 자, 그 말은
일단 TSH 분비가 적다라는 말은 뇌하수체 전엽으로 TSH 분비가 억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TSH가 적게 분비가 되니까 티록신은 여기서는 이제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티록신은 TSH 정보를 받아서 티록신을 적게 분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을 해보면 B는 디귿이다 라는 설명이고요. 니은 동그라미인 A는 과다이다. 틀렸죠. 그리고 디귿 동그라미 디귿에게 티록신을 투여하면 자, 디귿은 B죠. B 같은 경우는 티록신을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여 전보다 TSH 분비가 촉진된다. 자, B 같은 경우는 티록신 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TRH와 TSH 분비가 늘리는 건데, 만약에 티록신을 투여한다면 티록신의 분비 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것이고요. 그러면 TSH 분비는 전보다 억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자극과 니은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을 나는 이 동물에서 털 세움근과 피부 근처 혈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고온과 저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자, 기억 자극을 주었을 때 체온이 높아지고 있죠. 자, 그 말은 우리가 체온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온 자극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니은은 오히려 자, 체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얘는 고온 자극이기 때문에 체온을 내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 나를 보시면 자, 나의 경우 동그라미 A는 피부 근처 혈관이 커져 있다가 작아지는, 즉 수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피부 혈관이 수축이 되고 또 털 세움근도 보시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길이가 짧아집니다. 즉 이 근육도 수축하고 있어요. 자, 이는 모두 어떤 자극일 때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되겠고요. B는 역으로 반대로 본다면 B 방향은 혈관도 이완되고 털 세움근도 이완이 되고 있는 혈관이 이완이라기보다 확장이 맞겠죠. 확장이고 털 세움근은 이완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자극일 때 고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보시면 자, 동그라미 기억은 고온이다.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 이 동물의 니은 고온 자극을 주면 과정 A가 일어나나요? 과정 A가 아니라 과정 B가 일어나죠. 니은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과정 B가 일어납니다. B는 고온 자극일 때죠. 고온 자극일 때 과정 B가 일어납니다. 즉 혈관이 확장되면 열 발산량, 방출량은 증가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은 혈당량 조절에 이상이 있는 환자 A와 환자 B의 식사 후 혈당량과 혈중 인슐린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한 사람에서는 이자의 기억이 파괴되어 인슐린 분비가 정상보다 적고 다른 한 사람에서는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다. 기억은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은 인슐린 분비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타세포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환자 A 같은 경우는 얘들아 보시면 자,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자, 지금 혈당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슐린 또한 증가하고 일정하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B 같은 경우는 혈당량이 똑같이 식사 후에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의 분비도 증가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상황을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 같은 상황입니다. 식사 이후에라는 같은 상황에서 인슐린 분비가 훨씬 적은 A가 우리는 어떤 상황이다? 정상보다 적은 상황이다 라고죠. 인슐린 분비 자체가 적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환자 B는 인슐린은 분비가 정상처럼 되는데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환자 B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 보시면 B는 반응하지 않는 환자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디귿 A에서 단위 시간당 세포로 흡수되는 포도당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자, 일단 단위 시간당 세포로 흡수되는 포도당의 양은
인슐린의 작용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네, 인슐린의 어떤 반응은 하지만 인슐린 분비가 적어서 혈당이 안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인슐린이 많을 때 단위 시간당 세포로 흡수되는 포도량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말은 T1과 T2 중에 T2일 때가 네, 인슐린 분비가 더 많기 때문에 흡수되는 포도당의 양도 T2일 때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오줌 생성량에 물질 X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 같은 종의 동물 A와 B를 준비한다. A는 X를 물에 녹인 용액 1리터를, B는 물을 1리터를 각각 먹인다. X는 항인 호르몬 ADH의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과 촉진하는 물질 중 하나이다. 다 A와 B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의 변화를 측정한다. 자, 실험 결과 A와 B에서의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의 변화는 그림과 같다. 자, 얘들아 그림 보시면은요. 자, A와 B 봤을 때, 자, 똑같은 시간 대비 A는 오줌 생성량이 더 많죠. 그래서 A가 오줌 생성량이 많고, 네, B가 오줌 생성량이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A와 B의 차이는 뭐냐면, 네, 항인용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과 촉진하는 물질 중 하나인 이 X를 누구한테 먹였나라는 거고요. 그 A죠. 자, 그러면 자, X는 항인 호르몬 분비를 억제 또는 촉진하는 물질 중 하나인데, 자, 그걸 A한테 먹였어요. A한테 먹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B보다, 그 X를 먹이지 않은 B보다 오줌 생성량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얘들아, 오줌 생성량이 많아지려면 무엇이 적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 말은 네, ADH의 분비가 억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네, 이 물질은 네, 억제하는 물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부터 보면 네,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우리는 이거는 이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은 X는 ADH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이다. 이것 또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B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오줌의 삼투압은 오줌의 생성량과 네,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오줌의 생성량이 적을수록 높을 거고요. 적은 것은 T1이죠. 그렇기 때문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조절되는 과정의 일부를, 표는 혈중 티록신 농도가 비정상인 사람 ABC에서 혈중 TRH, TSH, 티록신의 농도를 정상인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나다는 갑상샘,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ABC는 각각 가나다 중 하나에만 이상이 있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A는 높음과 낮음 중 하나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 문제 자체는요, 음성 피드백을 묻는 거고요. 음성 피드백은 알다시피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주어진 그림으로 보면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되면 네, 가와 나는 억제가 될 거고요. 반면에 티록신의 분비가 적으면 네, 가와 나는 촉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느냐? 바로 티록신의 농도죠. 이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으냐, 낮으냐, 정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상인의 경우는 얘들아 티록신 농도도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TRH와 TSH의 농도도 정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A와 B 그리고 C는요. A와 B는 티록신의 분비가 높고요. 그 다음에 C는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A부터 보시면 자, 티록신의 분비가 높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니까 가와 나를 억제할 겁니다. 즉 TRH 분비량을 줄일 거고요. TSH 분비량을 줄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TRH가 줄지가 않죠. 그 말은 이 티록신의 농도가 높다라는 정보를 누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네, 이 TRH를 분비하는 곳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람 A는
네, 시상하부가 이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봤을 때 B는요, 네, 티록신의 분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TRH 낮아야 되고 TSH 낮아야 되는데, 네, TRH는 낮죠. 근데 TSH가 높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TRH의 농도가 낮음을, 네, TSH를 생성하는 그 기관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B는, 네, 뇌하수체 전엽의 이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C는요, 네, 갑상샘의 이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갑상샘 이상이 있으니까 뭐예요? TSH 분비가 높아요. 그래서 티록신의 농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티록신 농도는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갑상샘만 이상이니까 TRH를 분비하는 시상하부는 정상이겠죠. 따라서 동그라미 A는 높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부터 보시면, 네, 간은 시상하부이다. 맞는 설명이죠. 네, TRH는 시상하부에서 생성 분비, TS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성 분비, 그리고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생성 분비가 됩니다. 자, 니은, B는 다의 이상이 있다. 자, B는 뇌하수체 이상이죠. 그리고 뇌하수체는 나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동그라미 A는 높음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혈당량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X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P의 표적세포에 존재하는 P 수용체에 결합하여 P가 표적기관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P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 Y는 P와 결합하여 P가 표적세포의 P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한다. 당뇨병 환자의 물질 X와 Y를 각각 주사하였을 때 모두 혈당량 상승을 A하여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얻었다. A는 억제와 촉진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들 하나씩 자료를 보려면 먼저 일단은 X가 어떤 건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X는 이자에서 분비된 호르몬 P의 표적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 P가 결합하는 그 수용체에 호르몬 P 대신 누가? X가 대신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P가 표적기관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자, 이게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서 어떤 아이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든 글루카곤이든 P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그들의 표적 기관은 네, 인슐린, 글루카곤 공통적으로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간이죠, 간. 그래서 이 표적 기관의 후보군으로 누가 가능하다? 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요, P와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자, X는 P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이 호르몬 P와 P 수용체의 결합을 막는 물질이 X라면, 그러면 Y는 P와 직접 결합을 해서 P가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결국은 일단 둘 다 호르몬 P의 영향을 줄이는 건데요. 그랬을 때 모두 혈당량을 상승을 땡땡하여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얻었다. 그럼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과라 함은 뭐죠, 얘들아? 혈당이 높아진 게 아니라 혈당이 낮아지는 거죠. 그 말은 혈당량 상승을 억제했다라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 X와 Y가 인슐린이라고 하면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하면 혈당의 상승을 억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 P는 뭐가 됩니까? 글루카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혈당량을 높이는 아이를 억제한 거니까 네, 글루카곤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간은 니 기억에 해당한다. 니은도 맞는 설명이고 동그라미 A는 억제이다. 얘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 간은 정상인에서 A에 따른 혈중 항인효 호르몬 농도를 나는 정상인 A와 B 중 한 사람에게만 수분 공급을 중단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A를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A는 전체 혈액량과 혈장 3투 합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오른쪽 가부터 보시면 자, A가 높아짐에 따라 혈중 ADH 농도가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혈중 ADH 농도가 높아지는 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 때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A는 혈장
삼투압이 되는 거고요. 전체 혈액량의 경우는 얘들아, 전체 혈액량이 네, 적을 때 우리의 몸에서 혈액량이 적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혈액량이 적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네, ADH의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나를 보시면 자, 동그라미 혈장 삼투압이죠. 자, 그럼 그림 나는 뭐였냐면 정상인 A와 B 중 한 사람에게만 수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자, 수분 공급을 중단을 했다라는 말은 네, 수분량이 적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네, 혈장 삼투압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말은 A가 네, 수분 공급을 중단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 니은 가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자, 오줌의 삼투압은 동그라미 A가 300일 때보다 270일 때보다 높다. 자,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을 비교를 해보면 얘들아, 자, 270일 때보다 300일 때 ADH의 분비가 높습니다. 그쵸? 그러면 ADH 분비량이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한다는 말은 오줌의 삼투압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0일 때가 270일 때보다 높은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A에서 혈중 ADH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자, 얘들아, 수분 공급을 중단한 것이 A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혈장 삼투압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즉 T1일 때보다 T2일 때 혈장 삼투압이 더 높아요. 그 말은 ADH 분비도 네, T2일 때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T1이 아니라 T2일 때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호르몬 X 과다증에 대한 자료이다. X는 콤파트에 작용하여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네, 항인효 호르몬 ADH임을 알 수가 있죠. X는 내부 미샘 기역에서 분비가 됩니다. 뇌하 수체, 후엽이고요. 암세포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에서도 분비될 수가 있습니다. 표는 X 과다증 환자의 혈중 나트륨이온 농도와 전체 혈액량을 정상인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동그라미 A는 많음과 적음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구분을 X 과다증 환자인데, 자, X 과다증은 이제 항인효 호르몬이 과다한 거죠. 자, 그 말은 자, 항인효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수분의 재흡수 량도 과다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많아지니까 혈중 나트륨의 농도는 낮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혈액량은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X 과다증 환자는 콩팥에 있는 X 수용체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을 이용해 치료합니다. 자, 보기 기억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은 뇌하수 후엽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A도 맞습니다. X 과다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물 섭취를 많이 해야 혈중 나트륨 농도를 높일 수가 있다. 자, 얘들아, 이미 지금 몸에 물이 많은데 물 섭취를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죠. 물 섭취를 네,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림은 이자의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이 간에서 물질 A와 B의 전하를 촉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면 일단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 뭐죠? 그렇죠. 글루카곤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세포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무엇을 촉진하나요? 네, 글리코제. 큰일 뻔했네. 방향이 잘못됐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걸 촉진하고요. 반면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동그라미 기억 인슐린 아니고요. 동그라미 글리코젠은 맞습니다. 혈중 니은의 농도가 자,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면 세포로의 포도 흡수는 억제가 아니라 촉진되죠. 디귿 틀린 설명.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에 따른 동그라미 A를 나타낸 것입니다. A는 오줌 3투압과 혈장 3투압 중 하나이다. 자, 보시면 얘들아 이번에는 ADH의 농도가 C1보다 C2일 때가 더 높죠. 그러면은 자, 그 말은 뭐예요? C1보다 C2일 때 ADH 농도가 높다. 즉 수분의 이렇게 쓸게요. 자, C2일 때 수분의 재흡수량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줌의 양이 줄어들면서 오줌 3투압이 증가하고요. 반면에 몸의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혈장 3투압은 낮아지겠죠. 그럼 지금 주어진 그래프는 C1보다 C2일 때 더 높아진 값을 동그라미 A라고 지칭했으니까 동그라미 A는 오줌 3투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뇌하수 후엽에서 ADH 분비가 되는 거 맞죠? 동그라미 A는 오줌 3투압도 맞죠? 다른 시간에 오줌 생성량은 자, 오줌 생성량은 오줌 3투압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오줌 3투압이 높을수록 오줌 생성량은 적겠죠. 그래서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그림가는 정상인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을 나는 A가 시상하부에 전달되었을 때 교감신경 A에 의해 일어나는 피부 근처 혈관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과 피부에서의 열 발산량 중 하나이고요. 동그라미 A는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거 얘들아 보시면 자, 지금 시상 하부의 온도예요. 자, 시상 하부의 온도가 37도가 기준으로 했을 때 T1은 37도일 때보다 낮은 거고 T2는 37도일 때 높은 거죠. 그러면 자, 시상 하부의 온도가 높아졌어요. 높아졌을 때 증가하는 건 뭐냐? 자, 시상 하부의 온도가 37에서 T2까지 높아지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아, 시상 하부가 이렇게 높아졌으니 우리 몸은 뭐라고 느낀다? 덥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고온 자극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발산한 양은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열 발산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상하부의 온도가 높아졌을 때는 우리 몸이 덥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 발산량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시상하부에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하는 걸 수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시면 교감신경 A에 의해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자, 그때 동그라미 A에 의해서. 그럼 이 A는 고온이요, 저온이요? 혈관을 수축하는 건 그렇죠. 저온 자극이 돼야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저온 자극일 때 시상하부가 받아들이면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해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자, 보기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열 발산량이다. 맞고요. 동그라미 A는 저온 자극이다. 맞습니다. 자,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의 혈액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자, T2는 얘들아 뭐야? 우리가 덥다라고 느끼는 온도라고 했고요. T1이 되면 시상하부 온도만 T1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 춥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럼 춥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혈관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춥다일 때가 더 적어야 되겠죠.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은 근육세포의 포장 흡수 조절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실험 과정부터 보시면은요. 어떤 동물에서 근육 조직 A, B, C, D를 채취하여 준비합니다. A와 B는 포도당 농도가 300mg/dl인 용액에 각각 따로 놓고 C와 D는 600mg/dl인 용액에 각각 따로 넣습니다. 호르몬 기억을 A와 C가 담긴 용액에는 각각 넣고 B와 D가 담긴 용액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은 보시면 A와 B는 300이고요. 그 다음에 C와 D는 60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포도당 농도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는 기억을 넣고 B와 D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정 시간 후 A, B, C, D의 세포내 포당 농도는 그림과 같았으며 C의 세포내 포당 농도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A 보면 얘들아, A는 세포내 포당 농도가 100이에요. 그런데 B는 거의 없죠.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은 뭐야? 둘 다 얘들아 300일 때를 넣었어요. 그리고 C와 D는 600을 넣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같이 300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넣어준 A는 세포내 포당 농도가 100까지 올라왔는데 B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B보다 A가 포도당 흡수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즉 세포내 포도당 이동량이 더 많았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A에 첨가해준 기억을 우리는 뭐라고 봐야 돼? 인슐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면 세포의 포도 흡수가 촉진된다. 맞는 설명이죠. 자, 실험 결과 세포의 포도 농도는 자, 그럼 똑같은 상황이면 얘들아 C와 D 똑같이 600이었는데 C에만 뭘 처리해줬어요? 인슐린을 처리해줬으니까 당연히 D보다 세포의 포도당 농도가 높겠죠. C가 D보다 높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인효 호르몬 농도와 갈증을 느끼는 정도를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은 전체 혈액량과 혈장 삼투압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들아 가부터 보시면 혈중 ADH 농도가 얘들아 어떻게 돼요? 안정 상태일 때보다 기억이 증가했을 때 높아지는 거죠. 그럼 혈중 ADH 농도는 언제 증가한다? 농도는 언제 높아진다?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을 때, 정상보다 높아졌을 때 ADH 농도가 높아졌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혈장 삼투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장 삼투압이 얘들 안정보다 높아졌을 때 우리 몸이 짜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갈증의 정도도 더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물을 갈구하는 거 정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다. 아니죠.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자,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얘들아 ADH 농도와 반비례하죠. 그래서 P1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적다라고 보면은 일단 ADH 농도가 P1일 때 훨씬 더 많죠. 그럼 오줌 생성량은 안정 상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즉 P1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적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혈중 ADH 농도는 갈증 정도가 5일 때가 10일 때보다 높다라고 보면, 자, 5일 때 얘들아 혈장 삼투압 10일 때 조금 차이겠지. 혈장 삼투압을 본다면 얘들아, 자, 안정 상태 5일 때 ADH 요거를 그대로 매칭을 하면 되죠. 요렇게 따라와서 매칭을 해보면 ADH 요 정도, 그리고 요렇게 와서 매칭해보면 ADH 요 정도. 그러면 자 5일 때보다는 10일 때가 더 높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상으로 호르몬과 항상성 조절에 대한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